자,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202쪽입니다. 202쪽인가요? 네. 처음부터 중간에 하다 말았나요? 한번 처음부터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요. 아, 그래요. 지금 이제 유마의사가 묘의국 세계를 이쪽 사바 세계의 중생들에게 보여주려고 지금 하고 있죠. 자, 같이 읽어봅시다. 묘의 세계 성취 여시무량 공덕. 묘의 세계 성취 여시 무량공덕. 상지 아가니타천. 상지 아가니타천. 하지 수제. 하지 수제. 이우수 단치 여도가륜. 이우수 단치 여도가륜. 입차 세계. 입차 세계. 유지화만 시일체중. 유시마시 일체중. 작신염이 입어삼매. 작신염이 이거삼매. 현신통력. 이기우수 단취 소 묘희 세계 치여 차토. 이우수 단치 묘의 세계 치여 피득 신통보살급 성문 중병여천인. 비득신통보살 극성 문중명여. 고발성은 위원 세존 수치악어. 구발성원 유연세전 수치하여. 원견 구호. 원견 구호. 무동불언 비야소이 시 유마일 실력 소자. 무동불원 비야 소위 시유말기란 실력소자. 기여 미득 신통자 불각푸지 기지 소왕. 기여 미득 신통자 불가업지 비지소왕. 이제 유마일 거사가 이제 그 묘의 세계를 이제 이 사바 세계로 가져오려고 하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묘의 세계란 곳은 무엇이냐면 무량공덕으로 가득 차 있는 세계예요. 여기서 우리가 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량 세계가 바깥에 어떤 곳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모든 그런 물질로 가득 채워진 그런 꾸며진 세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무량 세계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무량이란 말을 잘 해석을 하셔야 돼. 량이란 말은 한계란 뜻이에요. 무란 말은 없다. 한계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는 한계, 그 무량한 그 한계 없는 이 마음을 우리가 넓히자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이 아집에 집착해 있어. 나라는 거. 자애. 그래가지고 보지를 못한 거예요. 멀리 가까이. 아니, 눈에 보인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얼마나 눈이 소중하고 귀해요. 그러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눈은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냐? 왜 보이는 것만 보게 했어? 안 보이는 것도 좀 볼 수 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는 당연히 보이는 걸로 그런 세상에 살지만은 사실은 보이는 세상에 종속돼 가지고 거기에 갇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무량한 우리 마음을 키우자는 건 뭐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우리한테 참으로 이롭게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장애인으로 만들었다고 말해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거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듣기 싫은 것도 듣고 싶은데 귀가 딱 막고 있어. 지 좋은 소리만 들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육군이라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이 감각기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생존하게 하는 그런 유익한 면도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눈멀게 만들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좋아요, 나빠요, 이게? 응? 사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 물속에 사는 물고기하고 우리 인간하고 어떤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훨씬 나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응? 우리 진화라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필요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는 너대로 우리는 우리대로야. 그러면 여러분들 눈 없는 사람은 불행할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요. 행복하다고 그래요. 자, 이래서 무량이란 말은 잘 생각해 보세요. 무량한 공덕을 다 갖추고 있는 묘의 세계를 저 위로는 아가니타천. 아가니타천은 우측에 그 주위에 나와 있어요. 새끼의 마지막 천이라고 그러죠. 아가니타천부터 밑으로는 수제. 수제란 건 뭐냐면은 우리 그 우주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일 밑에 무슨 그 공륜, 그 다음에
금륜, 수륜, 풍륜 이 하는 게 있죠. 이런 이 단계별로 우주가 이렇게 쭉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밑에 있는 수제란 것은 수륜까지 해서 그 모든 묘의 세계를 우수 단치 여 도가류, 우측 손으로 마치 도가류란 것은 도예가들 얘기예요. 도예가들이 그 이 작품을 만들 때 흙을 어떻게 취급해요? 자유자재로 뚝 띄었다 마음대로 부리죠. 이같이 도예가들처럼 마음대로 그 묘의 세계의 한 부분을 뚝 띄어가지고 그 말이에요. 단치. 그런데 이 부분을 원래는 그 원전에는 도가류란 말이 없는데 이 구마라집이 도가륜을 넣어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이걸 넣었다고 그래요. 원래는 그냥 흙 니자만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수 단치 니 이러면 끝인데 도가륜이라는 그 비유를 들어가지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그 구마라집의 설명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차 세계, 입차 세계라는 게 우리 사바 세계에 전부 가져왔어, 그거를. 가져오기를 얼마나 쉽게 가져왔냐면은 마치 화마이란 꽃다발 얘기예요. 우리가 꽃다발 가벼운 거 있죠. 가볍게 꽃다발을 들어서 대중 앞에 보이듯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그럼 이건 뭔 얘기냐면은 우리 마음이 한번 바뀌는 것은 어려워요, 쉬워요? 모르는 사람은 엄청나게 어려워. 평생을 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알면은 일순간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생각 돌이키면 사바세계가 극락이란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전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작신념이 이제 유마거사가 이런 생각을 딱 하고 내가 이런 방법으로 사바세계 중생들한테 묘의 세계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말이에요. 이제 산매에 들어가서 신통력을 발휘해. 그래가지고 우측 손으로 이 묘의 세계를 뚝 띄어가지고 그 말이에요. 이 사바세계에 딱 갖다 놨어. 자, 이걸 잘 기억하셔. 우측 손으로 그냥 마음대로 뚝 띄었어. 그 말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 감각에 갇혀서 살던 이 세계를 일시에 바꿔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그 무량한 공덕을 마음을 갖게 됐다 그 말이에요. 마음을 열었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을 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 그래요. 자, 피득 신통보살급 성문 중 병여제인 피득이란 것은 저 묘의 세계에서 신통을 얻은 보살이나 성문중들 그리고 나머지 천인들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소리를 내서 말하기를 유연세존 오 세존이시오 그 말이에요. 수치하고 누가 우리를 이렇게 가지고 갑니까 그 말이에요. 여기서 세존이라는 것은 무동열이를 말해요. 원경구호라는 빨리 구호받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동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비야소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유마거사가 사바세계에 있는 유마거사가 신통력을 부려가지고 하는 거니까 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자, 이건 뭔 얘기예요? 부처님도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런데 우리는 부처님을 쫓아다니는 거야. 부처님이 종속됐어. 부처님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고 들리는 그 소리에 종속돼 가지고 그냥 쫓아다니는 거예요. 쫓아다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모르고 보이는 부처님만 쫓아다니는 꼴이 되는 거야. 응? 그여 미득 신통이요. 그 나머지 신통을 얻지 못한 묘의 세계의 대중들은 불각푸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뭘 기지소화 자기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뭘 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야.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왜 공부를 하는 거야? 날씨도 추운데 오셔가지고. 응? 아주 쉽게. 내가 누구인가 아니? 나는 왜 이 지구상에 태어나가지고 뭘 하다가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살고 그걸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있는 이치를 알아야 돼. 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나란 사람은 뭔 사람이고 누구고 왜 그 자리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걸 알려면은 내가 늘 얘기하는 이 우주 탄생의 비밀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지금 부처님은 모든 만물은 지수합풍 4가지 원소로 됐다고 그러죠. 응? 그때는
2000년 전 얘기예요. 보통 그 BC 한 340년, 300년, 400년 전 얘기예요. 그리스 철학들이 항상 활동하던 시절에. 야, 그런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그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으로는 추론하고 상상할 수는 있었어. 그러나 아무리 생각으로 추론해봐야 눈에 안 보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현미경이나 망원경 이런 것들이 발명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됐다고 말이에요. 자,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137억 년 전에 이제 이 빅뱅을 통해서 이 우주가 최초로 탄생했다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조그마한 알갱이에서 뱅 크게 터져가지고 우주가 이렇게 크게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원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2000년 전에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주를 만드는 것들은 지수, 화풍, 4가지 재료, 물질에 의해서 우리 불교에서는 4대 원소라고 그래요. 4대가 모여가지고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만들어졌다, 흩어졌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이 장비로 이렇게 미세한 세계를 쳐다보니까 그게 아니고 물질을 이루는 것들이 딱 고정적으로 지금 밝혀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92개의 자연 원소라고 그래요, 그걸. 수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라늄까지. 이게 이제 우리 우주를 전부 만들었다, 쥐락펴락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물주요. 그런데 이 원자라는 것이 얼마나 정도 크냐면은 여러분 지금 머리카락 있죠?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감들어요. 이 머리카락 안에 이게 한 100만 개가 들어가. 그럼 여러분 원자가 어느 정도 크기 이거 대충 짐작하겠죠?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어요? 2000년 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눈으로 보았나? 부처님도 그 시대 분이에요. 못 봤어. 그런데 지금은 현미경을 통해서 그걸 전부 알아냈어요. 그 현대 과학의 쾌거예요. 그게 100만 개가 우리 머리카락만한 그 가늘한 그 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원자 크기가 작다고 말해요. 그 원자가 이 92개의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놈이 모였다, 결합했다, 분해했다 하면서 이 모든 물질이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 원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더 큰 세계를 연구하는 것을 응집 물질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더 미세하게, 더 쪼개고 들어가는 그 학문을 입자 물리학이라고 그래요, 과학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로 한번 여행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것도 빅뱅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거니까. 자, 빅뱅 딱 시작하는 순간 100만 분의 1초. 수천억, 수억, 수십억도 그 온도가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100만 분의 1초 동안에 뭐가 만들어졌냐면은 우리가 원자를 보면 안에 핵이 있어요. 근데 핵을 주위에 이제 전자가 돌고 있어요. 옛날에 한번 그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전자가 돌고 있는데 그걸 합쳐서 아까 우리 머리카락 하나에 100만 개가 들어가는 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빅뱅 딱 시작하고 100만 분의 1초 사이에 속에 있는 핵이 만들었다는 게 핵이, 원자 핵이. 그 다음에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는 전자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기율표 보면은 수소가 1번 있고 그 다음에 헬륨이 2번이 있는데 한 3분 정도 지나서 헬륨까지 만들어져서 그것이 우주로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엄청나게 이 높은 그 에너지였기 때문에 서로 결합하지 못하고 이렇게 퍼져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때 빅뱅 이후에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온도가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지니까 그 전자와 안에 있는 핵이 합쳐져 결합을 해가지고 빛은 튕겨나가고 결합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원자가 됐는데 최초의 원자가 그때 탄생한 거예요. 그걸 수소 원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초 빅뱅
일어난 이후에 이 우주에는 수소가 75%, 그 다음에 헬륨이 25%인데 그 수소가 이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차가워지니까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정식적인 수소 원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반응을 해가지고 헬륨 원자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쭉쭉 생기는데 자 38만 년이 지나서 정식적인 원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이 탄생하기 시작한 거야. 보통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른데 요즘 한 2억 년, 3억 년이 지난 다음에 별이 탄생해요. 우리 태양도 별이에요. 자, 태양이 어떻게 저렇게 오래까지 빛날 수 있냐면은 수소 핵의 융합 반응이에요. 그걸 핵융합 반응이라고 그래요. 수소 핵이 딱 이게 뭉치면서 거기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꽃, 그 다음에 빛 에너지가 생겨서 그 에너지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서로 반응을 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원자가 생겨요. 또 헬륨이 생기고 또 반응을 하면은 뭐 리튬이나 탄소, 산소, 질소 이렇게 생겨요. 가벼운 그 원자들이. 그 다음에 더 무거운 원자들 이렇게 뭐 철 같은 거, 뭐 니켈이나 금은 같은 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기냐면은 그 이후에 더 큰 별들이 생겼다가 파괴되면서 거기에서 생겨나요. 그 우리 태양은 3세대 정도 돼. 태양이 생겼다 사라지고 또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한 3세대 정도 되는데 이 별들이 한번 이 죽게 되면은 그 이 잔해들이 허공에 쫙 우주에 퍼지잖아요.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서로 뭉치게 돼요. 뭉치게 되면 중심을 향해서 뭉치면은 그 중심은 태양이 되고 우리 태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 주위에 도는 그런 파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모아가지고 태양 중력에 의해서 뺑뺑 돌게 되면서 뭉치게 돼요. 그래서 태양이 생기고 그때가 어느 때쯤 되냐면은 지금부터 한 45억 년 전에 태양이 생긴 다음에 주위에 있던 조각들이나 먼지들이 서로 뭉쳐가지고 돌면서 생긴 것들이 행성이에요. 바로 태양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금성, 그 다음에 수성, 그 다음에 우리 지구, 그 다음에 화성, 목성, 토성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태양이 엄청나게 뜨거우니까 가까이 있는 놈들은, 행성들은 너무 뜨거워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너무 먼 것은 온도가 너무 떨어져 추워. 차가워서 살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지구는 보니까 적당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적당한 자리에. 그걸 골디락스 존이라고 그래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그런 적당한 상태에 다 있어가지고 물도 생기고 뭐 가까이 있으면 물이 전부 증발해서 없어질 텐데 없어지고 너무 멀리 있으면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또 생명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적당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물이 액체 상태로 딱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비로소 생명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거야, 생명이. 그러니까 지구 나이는 태양 나이하고 비슷해가지고 45억 년 전. 자, 45억 년 전에 지구가 이렇게 생겨서 태양 주위를 돌 거 아니야? 돌다가 한 10억 년이 지난 다음에 생명체가 탄생해요. 드디어. 여러분, 우리 생명체가 왜 탄생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어떻게 해서 이 고체 물질에서 꿈틀꿈틀한 생명이 탄생했을까? 지금 이 92가지의 이 모든 물질을 만드는 그 원소 가운데 가장 많은 것들이 1번 수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 산소, 철, 탄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놈들은 어떻게 자주자주 서로 만날 기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도 1년에 한 번씩 만나면 뭔 일이 안 일어나죠. 매일매일 만나면 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늘 그런 원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주 만날 기회도 많고 자주 만나다 보면 배열들이 여러 가지로 섞여가지고 우연히 뭔가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한 이런 물질들이 아무 생명이 없는 물질들이 많이 쏙닥거리고 모이다 보니까 뭔가 꿈틀거리게 되게 그런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한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추측들을 모두 하고 있어요. 이 주변에 많은 원소들이
서로 만나서 어우러지다 보니까 뭔가 꿈틀거리는 생명체가 탄생했다 이렇게. 그때 최초로 생명체가 탄생하는 순간은 언제쯤이냐면은 지구가 만들어진 한 10억 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산소가 없어. 오로지 이산화탄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처음에 탄생한 생명체는 바닷속에서 살았는데 공기가 없어도 살아요. 산소를 싫어했어요. 혐기성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한 20억 년 동안 진화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냥 반응만 하는 거예요. 옆에 뭐 있으면 꿈틀, 뭐 자극이 오면 도망가고, 뭐 먹어야 되니까 뭐 영양물질 있으면 가서 먹고, 아주 단순한 그런 형태의 생명체였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로 쭉 이제 이 바닷속에서 이 시아노박테리아라든가 또 남세균 같은 작용에 의해서 산소가 전부 만들어져서 지구 대기에 산소가 점점 증가하니까 이제 산소를 필요로 하는 생명체가 또 탄생하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핵 생물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미토콘드리아를 공생하는 진핵 생물이 탄생해요. 진핵 생물이란 건 뭐냐면은 원핵 생물보다 훨씬 100배 이상 더 몸집이 커지기 시작해요. 자, 커지다가 조금 더 보니까 산소가 더 많이 생겨. 산소가 더 많이 생기니까 이제 몸을 더 불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생존경이 한데 어떻게 해요? 몸이 작은 놈보다 큰 놈이 더 유리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세포들이 모아가지고 우리처럼, 우리 인간은 세포가 67조 개인가 돼요. 많은 세포들이 서로 모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생명체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지금도 아직도 바닷가 속에 있어요. 응? 바닷가 속에 있어요. 그때가 지금부터 한 10억 년 전, 9억 년 전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그대로 쭉 바닷속에서 생명체들이 이제 그런 생명체에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부터 한 5억 5천만 년 전에 그 유명한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 바닷속에서 생명체들이 엄청나게 다양한 숫자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것을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그래요. 이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그전에는 생명체라 해도 눈이 없었어. 희미하게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캄브리아기 시절에 이르러서는 눈이 이제 진하기 시작해. 그래서 사물을 이렇게 직접 보게 돼. 자, 사물을 보면은 옛날에 눈 감고 허우적거리던 시절하고 눈에 볼 때하고 어떻게 다르겠어요? 눈에 보니까 이제 서로 직접 잡아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힘이 세고 빠른 놈이 살아남아. 그러면 약한 놈은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면 더욱더 몸을 키우려고 하는 거야. 응? 자, 몸을 키우려면 어떻게 돼야 돼? 뼈대가 필요하잖아. 근육만 흐물흐물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지 못해. 그런데 그 근육을 지탱해 주려는 그 뼈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뼈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그만 생명체였다면은 그냥 전체적으로 몸으로 이렇게 반응하면 되지만은 몸집이 커가면은 이쪽에서 찌르면은 이쪽에서 금방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것을 연결해 준 신경계가 발달해야 돼. 그러니까 뼈대 신경계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뼈대의 중심이 뭐가 있냐면 등골, 등뼈 있죠. 그걸 척추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척추동물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척추동물을 해봐야 이제 물고기요. 물고기 우리가 딱 자르면 중심에 딱 그 척추가 있죠. 큰 뼈. 큰 뼈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몸집을 키우려고. 그 다음에 큰 뼈 중간을 따라서 그 신경들이 전부 모여들어. 그래가지고 손 이렇게, 그때는 이제 손이 없고 이게 물갈퀴가 있겠죠. 물갈퀴나 꼬리나 머리로 이 몸으로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전부 신경계를 통해서 모아가지고 척추에다 모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더 크다 보니까는 이제 척추로 모여가지고 점점 신경들을 한 곳에 집중하게 돼요. 앞으로 쭉 와가지고 이제 뇌가 생기기 시작한 뇌, 브레인이. 그 물고기도 브레인, 뇌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물속에서 살던 놈들이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육지로 올라야 돼. 육지로 올라올 때는 언제쯤이냐 하면은 고생대 이제 대봉기라 해가지고 지금부터 한 3억 5천만 년 전 얘기예요. 물고기가 어쩌다가 해서 이제 밖으로 올라오게 돼. 올라오게 되면은
물속에 있을 때는 중력이었기 때문에 물고기가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근데 밖에 오면은 중력이 밑에서 끌어다니니까 어찌게 움직여야 돼? 우월로 상하 운동을 하게 돼요. 막 이제 중력에 저항해가지고 일어나서 걸어야 돼요. 네 발로. 네 발로 걸어야 되니까는 이제 그 지느러미가 필요 없고, 지느러미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 손, 앞손, 앞발, 뒷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손가락이 원래 그 물고기 지느러미 보면은 5개 있어요. 그 뼈가 안에. 그놈이 육지에서 걸어 다니려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이렇게 쭉 자랄 필요가, 손가락이 이제 앞발이 자랄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기저기 이렇게 걷는 거예요. 고기가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걷는 거예요. 그 양서류예요. 자, 양서류 이제 중생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표충류로 이제 진화를 해요. 표충류는 우리가 제일 잘 알다시피 공룡시대 있잖아요. 트라이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하면은 공룡시대. 공룡시대가 벌어져. 자, 공룡시대가 벌어지다가 중간에 공룡에서 새 이제 나르는 새 있잖아요. 새가 분화되어 가지고 하늘로 날아가. 그러니까 새는 공룡의 일종이에요. 왜? 새 털 다 뽑아, 예를 들어서 닭을 다 뽑아, 털을 다 벗겨놓고 뼈대만 보면은 공룡하고 똑같아. 그래서 조류는 공룡에서 진화해서 날아가고, 그럼 우리 포유류는 어느 정도냐? 포유류는 그 공룡이 시작된 2억 한 2천만 년 전에 우리 포유류도 있었어요. 땅에서 4발로 기어다니는 포유류. 근데 그때는 어느 정도 했냐면 쥐, 설치류 같은 거. 쥐만큼 해가지고 땅속에 살아, 땅속에. 우리 조상들이. 왜? 공룡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포유는 다 잡아먹히니까 이제 밖에 낮에는 못 나오고 밤에 땅속에만 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유명한 공룡 멸종이 오는 거야. 공룡 멸종 어떻게 왔냐면은 저기 그 멕시코에 그 이 유카탄 반도인가? 거기에 큰 운석이 떨어 있다고 그러죠. 운석이 어느 정도냐면 거짓말 좀 붙이면 여기서 저기 시내, 제주 시내 한 20km 되는데 좀 못 되는 한 15km 지름 되는 그 큰 운석이 지구에 떨어진 거예요.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우리가 지진하면 뭐 지진 7, 8 하면 엄청난 그 이 재앙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지진으로 따지면은 한 11도. 그 다음에 그 해일 높이로 따지면 아니 300도, 아니 300m나 됐다는 거야. 그 이 해일의 높이가. 엄청나게. 그래가지고 그게 한번 턱 터지니까는 거기서 터져나가는 그 가스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늘을 쫙 덮여가지고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해. 수년을 그러고 있으면 밑에 모든 생명체 다 죽어. 거의 모든 생명체들이 3분의 2는 그때 다 죽었다는 거야. 공룡 그래서 멸종된 거야. 그러면 우리 저 땅속에 있는 그 쥐새끼들을, 우리 조상 포유류들을 땅속에서 겨우 몇 마리 살아가지고 기어 나왔을 거란 말이야. 기어 나가 이제 공룡이 없으니까 내 세상 아니요? 막 잡아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몸집도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사자니 뭐 호랑이, 원숭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어땠죠? 이제 원숭이에서 나온다고. 원숭이 이제 쭉 원숭이 계열로 가면은 그 뭐야고, 응? 침팬지 있죠. 지금 600만 년 전쯤에서 침팬지에서 우리 인간이 또 갈라져 나왔는데, 그때는 원숭이처럼 나무 위에서 과일이나 따먹고 살고 있었는데, 마치 나무들이 또 기후에 의해서 적어지기 때문에 다시 땅 밑으로 와가지고 2발로 서서 걸어다니면서 사냥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4발로 기어다닌 침팬지에서 땅으로 내려가지고 2발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한 200~300만 년 전에. 그렇게 이제 쭉쭉쭉쭉쭉쭉 오다가 수렵 채집하고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다가 나중에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농업이 생활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그게 한 1만 년 전쯤에. 그래가지고 쭉 내려다가 이제 언어도 생겨나고 문자도 생겨나고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이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부처님도 태어나시고
그리스에서 말한 그 철학자들도 태어나고, 아까 말한, 그래서 뭐 데모크리토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 양반들이 그 시대 때 이 모든 물질은 네 가지 원소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시절이야. 부처님도 똑같은 시절이야. 그대로 쭉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살았어. 그러다가 한 2000년이 지났어. 그때가 언제냐면은 1661년쯤에 아일랜드 유명한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아니다. 틀림없이 지수화풍이 간단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뭔가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가지고 얘들이 이렇게 모았다 흩어졌다 하는 것이지 않겠냐 하고 의심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우리 인간이 2000년 동안에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탈출하기 시작해. 전번에 그 장자에서 그런 얘기 내가 하지 않았어요? 장자의 그 추수편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어요. 이 우물 안에 있던 개구리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야, 드디어.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우리 눈을 내가 원망한 거야. 왜 보이는 것만 보이게 해줬어? 안 보이는 것도 볼 수 있게 하지. 자, 장사 추수편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큰 강이 있는데 강의 신이 하백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추수란 말은 가을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홍수가 죠. 그래가지고 강이 얼마나 넓어졌겠어요. 그래서 저 건너편 보면은 손지 말인지 모를 정도로 강이 그렇게 넓어. 그래가지고 하백이 강의 신이 의기양양이고 이 세상에 나만 한 사람이 누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덧 강줄기를 쭉 따라서 가다 보니까 큰 바다가 나타난 거야. 그게 북해라고 그래. 보고는 끝이 안 보여. 어이구 깜짝 놀래. 그래 자기 오만을 한탄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그 바다의 신, 북해학이란 바다의 신이 탁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내 말 들어봐라. 어떤 말이냐? 전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처음에 정화란 말이 있어. 정화. 정화란 말은 우물정자에다 개구리 화자야. 우물한 개구리란 말이에요. 정화하고는 우리가 바다를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물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가 최고인 줄 알고 바다란 세상을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하충이란 말이 나와. 하충은 우리 매미, 여름에 우는 매미를 얘기하네. 매미란 놈하고는 겨울에 있는 그 얼음을 얘기할 수 없어. 왜? 겨울이란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곡사란 얘기가 나와요. 곡사란 건 뭐냐면 알지도 못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자기가 안다고 뻘고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곡사하고는 도를 논할 수 없다. 왜? 자기가 아는 것에만 집착해가지고 딴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북해학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비로소 네가 네 스스로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너와 내가 도를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아까 이제 이 로버트 보일이라는 사람이 그런 의심을 했던 거예요. 2000년 동안 우리가 갇혀있던 이 눈을 띄워주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과학자들이 그대로 쭉쭉쭉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원자가 있는데 중간에 핵이 있고 밖에 전자가 돌더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쭉 발견해 보니까 그 소련의 유명한 그 멘델레프라는 사람이 그 92개의 주기율표 순서를 쭉 매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모든 우주의 물질을 만드는 그야말로 조물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이 아까 얘기한 이 인간이 우리가 쭉 지금 살아온 과정들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다면 지금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지수화풍이니 뭐 이런 소리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나를 키우자는 거야. 나를 키워.
그래야 보이지 않은 것을 내가 볼 수 있고 들리지 않은 것들을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삶에 도움이 이롭다는 거지. 올바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요거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은 이 우리 쭈거리를 어느 정도 쭉 알고 있어야 내가 누구인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런데 부처님 당시나 그리스 철학자들은 자기 눈으로 보지를 못해요. 보지 못한 세계가 있는데 어떻게 이 머리카락 하나에 들어가는 그 원자들이 100만 개가 되는 그 작은 원자들을 눈으로 이렇게 봤겠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 하겠어요. 그냥 짐작으로 아무렇게나 얘기한 거예요. 대충.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대는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 수십억 년 동안 쭉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지금 온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이란 것 지금 하루아침에 무슨 생각한 게 아니에요. 물고기 생각해봐요. 물고기가 살기 위해서 물속에서 땅으로 기어나와 무슨 생각들이 했겠어요.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살려고 발버둥을 쳤겠지. 그러니까 우리 뇌는 크게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뭐 쉽게 말하면은 양설 파충류 뇌가 있어요. 이놈들이 처음에 물고기에서 밖으로 나오다 보면 걸어 다녀야 되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위험을 만나면 도망쳐야 되지,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어요. 추우면은 또 피해야 되지. 이렇게 그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이게 이 신경들이 발달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 모여가지고 소위 말하는 파충류 뇌라고 하는데 우리 머릿속에 안에 들어가면 그 뇌가 있어요. 이놈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뭐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이 온도를 조절해주고 이런 것들 지금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포유류 뇌라고 그래가지고 감정 뇌라고 그래요. 아주 대표적인 것이 편도체. 내가 가끔 편도체 얘기하죠. 우리가 뭐 일이 있으면 화 팍 내는 거. 여러분 왜 화를 내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나와요. 내가 내지 말아야지 하는 게 아니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가 알아서 저절로 나타나. 왜? 포유류 때 동물 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인간은 뭐냐면은 이 동물 때 만들어진 본능적인 감정을 억제해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게 전전두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가지고 지 멋대로 날뛰면 어떻게 돼?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사춘기 때 한참 편도체가 왕성할 때야. 걷잡을 수 없어. 아무리 좋은 얘기 해주면 안 들어. 나이가 한 25, 30대 돼야 성인이 돼. 그때야 편도체가 비로소 조금 안정이 되니까 지가 스스로 알게 돼.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러고. 그 편도체를 감정을 조절하고 진정시키고 억제해주는 그 과정이. 그걸 얼만큼 잘해야냐에 따라서 인간이냐 아니냐 우리가 인격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다 해서 덜썩 먹으면 짐승이지. 그건 편도체가 나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그 전전두엽에서 그거를 억제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이 이마에 있는 전두엽하고 속에 있는 편도체하고 서로 고속도로가 연결돼 있어요. 편도체에서 오는 신호, 그 이마에서 전두엽에서 억제하는 신호, 이게 적절하게 돼야 돼. 그런데 편도체에서 무지막지하게 자기 감정 표출하면은 우리 전두엽에서 컨트롤 못하고 이제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가 팍 날 때 어때요? 이성적으로 잘 제어가 안 되죠. 동물이 작동하는 거야, 동물이. 그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인간 전두엽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얼만큼 잘 작동하게 하냐 그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뭐가 있어요? 마음 공부?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삶의 중심에 있는 그 편도체는 없으면 안 돼.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한테 위험이 딱 닥치면은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 편도체란 건 뭐냐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주위에 있는 것들이 얼만큼 내 생존에 유리하냐 불리하냐에 대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먹을 음식이 있는데 누가 먹어버리면 속일 나요 안 나요? 근데 생존에 관계된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 그 대신 그 화를 얼만큼 잘 진정시키냐는 바로 우리
인간의 뇌인 전두엽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의 능력을 키우고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면 그렇게 공부하면 뭐가 좋냐? 엉뚱한 짓거리 안 한다는 거예요. 사회성이 늘어나. 여럿이 사는데 내가 할 것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해야 할 말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 그 타이밍을 아는데 짐승들 알아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사회화, 인간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사회화되기 위해서는 편도체의 그 감정 발산을 얼만큼 잘 억제를 하고 조절하느냐. 여기에 지금 달려있는 거예요. 그 조절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부처님 말씀 뭐예요? 욕심을 버려라. 집착을 하지 마라. 화를 내지 마라. 이게 뭐예요? 전부 짐승들이 하는 본능을 좀 순화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와서 공부를 하는 나의 지금 위치가 무엇인가? 자, 빅뱅 때부터 쭉 이렇게 생명이 탄생해가지고 마음이란 그 신경계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뭘 할까 하고 생각하는 이 과정을 딱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를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가 있어. 이런 과정을 모르고 중간만 뚝 떼가지고 나는 뭘까 아무리 생각해봐야 해답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는 물고기의 성질이 아직 있고 파충류의 성격이 아직 있고 짐승의 성격이 아직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순화된 인간의 성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요 일부의 그 줄거리를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네. 무작정 해갖고는 안 돼. 그래서 왜 내가 화가 나지? 왜 딴 사람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내가 좋아하지?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돼. 우리 인간 사회적인 동물, 사회생활을 하면서 칭찬을 받지 못하면 따돌림 당하잖아요. 따돌림 당한다는 것은 바로 옛날 같으면 죽음에 해당돼. 그 위험한 초원에서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따돌림 당하고 외로우면 사람들이 못 견뎌하는 거야. 자꾸 어딘가 같이 어울리려고 소속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또 한 장 넘읍시다. 예? 끝났어요? 녹화 시간. 아, 쉬었다 합시다.